민주연합 동남갑 오경원 예비후보 뉴스 직격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강주 전남 민주언론연합은 강주 전남 지역의 26여 개의 지역 언론사들이 참여해 바람직한 지역 여론 형성을 위한 모임입니다. 총선 출마들의 정보 전달을 위한 뉴스 직격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무총장 김광열입니다. 이번 22대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동남갑의 수사를 던진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소장 전 남구청 정책보좌관 국회 비서관을 역임하시고 특히 강주시 청년단체에 관심이 많으신 오경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오경훈입니다. 저는 1972년도에 남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동남갑에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남구 출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요. 광주시청과 국회, 최근까지 김병래 남구청장과 함께 남구청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한 17년 6개월 동안 지역에서 일했던 지역 일꾼, 젊은 일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동남갑 선거구의 여러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게 개선돼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가장 이제 남구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광주는 광주 자치구 중에 5개의 구가 있는데요. 가장 늦게 만들어진 자치구입니다. 서구에서 분구된 지가 이제 30여 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랄까 하드웨어가 이렇게 열악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많이 약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많이 약하고 또 문화생활 체육,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구축들이 다른 자치구보다 조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생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가장 역점을 두고 펼치실 정책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활성화 하고요. 또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제 활성화는 우리 아시다시피 남구에는 기존에 송암산단 한 곳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성이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 입주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에너지밸리 산단입니다. 총 한 43만 평 규모인데요. 에너지밸리 일반 산단과 국가 산단, 2개 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가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데 에너지는 또 우리 미래의 또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래 산업의 전진 기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에너지밸리 산단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를 이끄는 어떤 가장 큰 핵으로 만들어야겠다. 또 하나는 광주 남구는 구도심 중심의 도시입니다. 아시겠지만 백운광장 주변으로 이렇게 주월동, 진월동, 월산동이 구도심 중심인데 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남구 경제는 활력을 찾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선 7기, 8기 동안 남구가 해왔던 게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좀 주력을 했던 게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중심으로 해서 그걸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이제 계획인데요. 양림동, 사직동, 양림동 또 백운광장에서 이어지는 무등시장까지 도심 시티 투어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남구민들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백운광장에 미디어월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공중보행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 봄에 되면 공중보행로에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올라오셔서 미디어월에서 상영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이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즐기고 또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상업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밸리 산단이라는 산업 전진기지 하나, 그 다음에 백운광장 중심으로 하는 상업환경 중심으로 되면서 산업과 상업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남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하면 최근에 우리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송암산단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송암산단은 대표적인 노후산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5년간 1,600억 원을 지원받는 혁신지구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지금 들어서 있는 CGI 센터하고 첨단 실감 콘텐츠 큐브라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모빌리티 산업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송암 산다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 미래 신산업이 또 이렇게 태동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아주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광주시 청년 단체들의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파트너로 우리 오경은 예부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가장 젊은 후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한테 정책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런저런 간담회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좀 진실하게 다가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현재 놓인 그런 고민들, 불안한 감들을 저의 청년의 시대를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청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청년의 시기는 언제든지 힘들다. 60년대도 청년의 시기는 힘들었고 7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의 시대라는 것 자체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이대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시대든 경제적 기반도 그렇고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들은 다 힘든다. 맞습니다. 유독 이 시기만 힘든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걸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접근해 가고요. 청년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혜적 조치를 해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교육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 자체가 청년 조직화를 해라. 저는 파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당 조직에 준하는 파티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선거 때만 다 이렇게 보여주기, 쇼잉에 나서지 말고 거기에 도구로 소비되지 말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청년 조직을 강력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정치에게 요구하고 책임을 물어라 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했던 게 그런 부분들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광주시청과 국회, 그다음 남구청에서 일했던 게 가장 안타까웠던 게 청년들이 우리나라는 다른 서구 선진국과 다르게 창업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업 활동이 어렵다는 게 뭐냐면 엔젤 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미국이나 이렇게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투자를 해놓고 언제든지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놔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창업이랄까 이런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 원만 지급을 해도 6개월, 1년, 2년에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받은 청년들이 조급합니다. 그렇죠.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좌절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러한 창업 생태 환경을 바꿔야 된다 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국회에 나가게 되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도 좀 보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지금 대학 학자금을 못 갚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업을 해도 이 학자금을 갚다 보면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저출생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책임지는 청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청년들 학비 걱정하지 말고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라. 공부할 시간에 알바하지 말고 조금 이상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고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학비를 위해서 학업을 내팽개치고 알바를 해야 되는 현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성세대들이 가슴 아파야 되고 이 부분은 정치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창업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청년이 살아야 우리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후보님?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현 정부에 대해서 저출생과 환경 정책, 어떤 사회 양극 같은 사회 문제가 굉장히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그 현 정부 출산 정책과 환경 정책에 대해서 후보님의 오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저는
좀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당 정치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를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17년 6개월 동안 전 지역에서 행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은 이제는 뭐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다가선 우리의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시작이 저출생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낳지 않으니까 인구가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산업 활동할 수 있는 경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령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출생, 저성장, 고령화가 아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점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생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최근 한 인터넷 언론 기사를 보니까 조앤 윌리엄스라는 우리 캘리포니아 법대 교수님 계시는데 여성분이거든요. 0.78명이라니까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한국이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오 마이 갓이라는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이 망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0.78명 합계 출산율은 걷도도 못한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단편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냅니다. 저 시청에 제가 2007년도에 시청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100조를 쏟아부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1.4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겁니다. 학교 출산율이 끊임없이 현금성 투자를 했는데 지금 0.78명입니다. 그동안의 정책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센티브 제도의 실패라고 봅니다.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20만을 주겠다, 30만을 주겠다, 뭐 1000만을 주겠다. 인천에서는 최근에 1억 이야기를 했는데 호락했습니다. 근데 그 1억도 그 아이가 계속 성장해도 가정에서 나눠서 줍니다. 이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아이 하나 키우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들의 어떤 삶의 기회비용들도 같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몇십만원, 몇백만원으로 저출생을 유도할 수 없다. 이건 저는 아주 저급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가 냈던 건 민주당에서 저도 고민했던데 우리 민주당에서 중앙당이 냈던 게, 저는 그러한 정책은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을 낳으면 24평 아파트를 줍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3명을 낳으면 30평대 아파트를 줍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줘야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2아이를 낳으면, 3아이를 낳으면, 가정적인 낳으면 주겠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안 낳는데.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이미 2명 자녀가 있고 3명 자녀가 있고 4명 자녀가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 그러면 청년들이 나 굳이 돈 벌어서 집 살 필요 없는데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네? 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먼저 보여줘야만이 저는 저출생 대책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느냐. 인센티브가 오히려 저출생을 가속화하는 그런 역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2아이를 낳은 사람들 힘들거든요. 3아이를 낳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국가적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2아이, 3아이, 4아이를 낳은 사람들한테 과감한 선제적 국가적 혜택을 줘라. 국가 대혁신 정도의 계획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은 기업이 이러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미래로 넘깁니다. 시간 타임 스케줄 뒤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강력하게, 그 다음에 벌칙 규정 강력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환경은 우리 사실은 시민들의 선의적인 어떤 기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렇죠. 국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이루고 나가야지 미래 세대에게 지금의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 저출생 환경 문제는 지금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문제, 우리 아이가 낳을 아이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생각하고 국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시민들,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국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면 그런 법안들을 국민들이 좀 반대하고 기업이 반대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낼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요. 동남갑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동남갑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제안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부의 현안 중에 경제 활성화를 했고,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구도심 활성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 백운광장에 미디어월이 있고요. 공중보행하가 설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보기 위해서 모이고 거기서 또 다양한 이벤트가 생깁니다. 볼거리가 생기면 사람이 모입니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죠. 즐길 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SNS도 한몫을 하죠. 예. 근데 지금 미디어월만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디어월은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건물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 미디어월 시설들에 대해서 청광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정보 시설에는 상업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뭐 상부지구나 이런 데 보면 전광판 크게 있는데 거기 상업 광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구청에 있는 미디어월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남구청에 있는 미디어월은 아나복기 류전이라고 3D 영상이 예. 되거든요. 신주쿠 고양이 같은 경우 굉장히 실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상업 광고가 안 되다 보면 예. 콘텐츠에 한계가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콘텐츠 하나, 좀 대표적인 콘텐츠 하나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계속 공공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가 안 나옵니다. 근데 상업 광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신차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신차 발표할 때 굉장히 많은 홍보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부 미디어월에서 신차 발표를 하세요. 그러면 미디어월에서 현대차 신차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아나운스 일루전이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화면이다 보니까 현대차 신차가 쫙 나옵니다. 예. 나오는 순간 공중보행로로 신차가 쭉 올라오죠. 그러면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유수의 많은 바이어들이 광주로 모일 것이고 남구로 모일 겁니다. 또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일 것이고 그 시민들이 보고만 갑니까? 여기서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신차 발표회는 또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컨벤션 산업과 연동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자연히 관광, 유통 이런 상업적인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백운광장의 미디어월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다. 거기를 시작할 수 있는 전 단초가 법 개정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대형 전광판에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는 5개 광고물 관리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벌써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은가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드리시죠. 존경과 사랑하는 우리 남구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20년간 남구를 대표했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분들 지금 남구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남구를 다 떠났습니다. 저는 남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구에서 태어난 유일한 후보고요. 남구에 살고 있는 유일한 또 후보입니다. 남구에서 일해본 유일한 후보고요. 앞으로 떠나지 않을 후보입니다. 남구에서 책임을 지고 강하게 남구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젊은 후보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주 강흥시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오경원 예비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